사실 뭐 수술이든 시술이든 간에 후에 그 후유증, 흉터가 또 많이 남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만 앞서 네. 지적해 주셨듯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처를 좀 작게 내고 직접 치료 부위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디스크 자체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디스크에 의해서 눌려있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치료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고주파 치료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오징어 볶음 해보셨죠? 몰랑몰랑한 오징어에 열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면서 쪼그라들게 되죠. 예.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삐져나온 디스크, 찢어진 위치에 이렇게 가느다란 관을 넣게 됩니다. 그 관 끝에는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달려 있어서 예. 이 찢어진 부분에 고주파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주파로 인해서 이 삐져나왔던 디스크가 쪼그라들면서 염증이 없어지고 신경이 압박하고 있던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네. 볼록하게 나와 있죠. 예, 예. 실제로 시술한 장면인데 네. 이렇게 고주파를 발생하는 장치를 이 부위에 위치시키고 나서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고주파를 쏘므로써 디스크를 쪼그러뜨려서 신경을 감압하는 치료입니다. 쪼그러뜨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게 딱딱해지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그럼? 약간 딱딱해져야지 찢어지면서 터져 나온 것을 조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막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사이즈가 좀 크다 할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목 앞쪽으로 해서 가느다란 관을 넣고 점차 큰 관을 밀어넣으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내시경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찢어진 부위와 디스크를 확인한 다음에 함께 들어가 있는 집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술 전에 이렇게 삐져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던 것들이 네. 해결이 되면서 신경이 감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실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콩알처럼 생긴 디스크가 있고 이것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움푹하게 눌려있는 사진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술 후에 이 디스크가 빠지면서 신경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 콩알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상당히 작게 느껴지는데 네. 이 환자분 또한 이토록 수술로 이어지기까지는 그 통증이 상당히 컸다는 말씀이실 거 아니에요. 저렇게 작은 부위가 어느 정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응급 구급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요. 예. 외래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이렇게 올리고 오십니다. 팔을 내리지를 못해요. 아,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접수하시고 진료 보시고 검사하시고 다 하시는 네. 아. 이런 분들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네요. 솔직히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워낙 작은 부위 같은데 이 작은 부위가 줄 수 있는 통증은 오히려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내시경 시술의 장점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하고 있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찢거나 하지 않으니까 바로 주사기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바로 병변 부위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30분 내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탈출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을 보존함으로써 경추부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안정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고령,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가 위험하거나 힘든 분들에게도 가능합니다. 네. 예. 정말 이 내시경의 발전은 의학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네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디스크만 문제가 아니라 이 협착증에다가 탈출증이 복합적으로 같이 오는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수술도 꽤 컸고 그러다 보니까 흉터 부위도 꽤 크고 해서 좀 그렇게. 힘든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내시경으로 조금 예전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고요. 네, 협착증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이라는 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모두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중에서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협착증이 된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다만 여러 부분에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모두를 다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이 없이 예를 들어 세 군데의 병을 모두 수술을 하려면은 그
과도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네. 생기게 될 것을 우리가 내시경으로 두 부분 정도를 해결하고 한 부위 정도만 수술한다면 환자분이 수술로 인해서 받는 부담도 네. 줄 수 있고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아주 표준적인 수술법입니다. 과도하게 모든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인공뼈와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경추가 해야 되는 움직임이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절개 부위도 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근래는 이런 수술이 아닌 정말 조금만 절개를 해서 최소한의 절개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수술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뼈를 1cm도 안 되는 뼈에 1cm도 안 되는 구멍을 내고 여기서 삐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삐져나온 경우에 예전에는 앞에서 보셨던 그런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요 디스크, 신경을 누르는 요 디스크만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원래 자기 물렁뼈 디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터져서 원래 디스크를 보존할 수 없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목의 운동성이라도 보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움직일 수 있는 인공관절을 넣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보이는 느낌. 네, 여기 철판 사이로 몰랑몰랑한 젤리 같은 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목의 상태입니다. 얼굴이 앞쪽에 있고 목이 앞쪽으로 불룩하게 C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부정한 자세를 오래 한다거나 고개를 과도하게 뒤로 제치거나 할 때 이렇게 일자 목이 되거나 거북목처럼 머리가 앞으로 꾸부정한 네. 이런 자세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항상 유지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보시면 누워서 TV 보실 때 많죠. 네. 그때 베개를 높게 베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꺾인다거나 아니면 주무실 때 목이 반대로 꺾인다거나 아니면은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하실 때 이렇게 목이 과도하게 꺾여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정상적인 C자 커브가 반대로 되게 되죠. 그렇네요. 이런 자세들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 누우실 때도 베개의 높이를 조정하셔서 척추가 일자가 되도록 하셔야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스마트폰을 만질 때도 팔이 아프니까 항상 팔꿈치를 붙이고 네, 맞아요. 고개를 숙여서 커브가 이렇게 반대로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목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눈높이까지 팔을 들고 이 팔이 아프니까 반대쪽 팔로 팔꿈치를 버텨주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 목의 C자 커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를 할 때도 뒤로 엉덩이를 빼가지고 앉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커브가 쭈글쭈글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을 꼿꼿하게 편 다음에 시선에 맞춰서 컴퓨터 높이를 모니터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것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에 우리가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양손으로 목을 받치고 척추를 활처럼 천천히 펴주면 네. 등이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네. 앞쪽에서 보시면 이런 자세입니다. 예. 요 자세를 한 다음에 다시 숨을 내쉬면서 부드럽게 머리, 어깨, 가슴 순으로 앞으로 구부리면서 앞쪽에 커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이 앞뒤로 움직이는 모든 활동 범위 안에서 우리가 스트레칭이 되게 네. 됩니다. 네. 다음은 옆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머리를 옆으로 기울일 때 반대편 손으로 잡고 지그시 당겨주면서 이쪽 반대쪽 편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물론 반대로 또 시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선은 눈높이를 유지하면서 고개를 양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이 근육들도 스트레칭이 되면서 긴장되거나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 디스크 환자가 피해야 될 운동은 네. 달리기, 골프,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당구 등과 같이 갑자기 움직인다거나
한쪽 방향만을 이용한다거나 네. 하는 운동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하는 운동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들을 다 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시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이런 운동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평소에 또 얼마만큼의 스트레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목이나 허리가 그렇게 또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항시 그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목하고 허리 스트레칭이 첫 번째로 꼽거든요. 네. 이런 부분 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아주 도움이 중요한 많이 부분이겠죠. 됩니다. 예, 운동하기 전에 우리 몸에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하면 몸이 이제부터 운동을 하겠구나 하는 걸 시도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병이 생기는 경우는 갑자기 뭘 줍는다고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네. 갑자기 뭐를 선반에서 뭘 꺼낸다고 고개를 젖힐 때 네, 네. 이럴 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갑자기 움직이는 운동이 좋지 않다는 말 네.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스탠딩 워크 문화로 해서 서서 이렇게 일을 하는 직장들도 종종 있어요. 아직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이런 생활 문화 자체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세라는 것이 습관이고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일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허리나 목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의 변화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서 일을 한다든지 모니터의 높이를 높인다든지 집의 싱크대의 높이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내가 자세를 바꾸겠다, 올바른 자세로 교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로 그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그 목을 숙여서 일하는 작업을 하다가 목 디스크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네. 법원에서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일터, 우리 생활 공간 곳곳에서 우리 목을 위한 스스로의 배려가 정말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가끔씩은 좀 하늘도 보고 옆 동료랑도 또 이야기 좀 하면서 네. 목도 풀고 마음도 풀고 하는 시간들 종종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권윤광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